씨앗은 바꿀 수 없지만 땅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라는 씨앗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자랄지 말지는 내 몸속 환경, 다시 말해 토양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항암제나 수술로 암을 없앨 수 있다고만 생각하시죠? 물론 암을 제거하는 데 항암 치료는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암이 다시 자라나는 경우가 많은 건 왜일까요? 그건 암세포만 없애고 암이 자라던 환경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이란 게 뭘까요? 지나친 당분, 가공식품, 염증을 키우는 식단, 무심코 먹은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이 모든 게 모여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유방암 수술 후 항암제를 다 맞았는데도 1년 만에 암이 재발했어요. 병원에서는 다 제거했다고 했지만 몸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던 거죠. 반면 어떤 분은 같은 암 진단을 받고도 아침 식사를 바꿨습니다. 고기 대신 채소,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 빵 대신 삶은 고구마와 달걀, 그리고 7가지 찐 채소를 갈아 마시는 식사로요. 그렇게 1년을 실천했더니 유방에 있던 낭종이 사라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암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음식 리스트가 아니라 왜 그 음식이 위험한지, 어떤 식사 습관이 암을 부르는지, 실제로 바꿔서 회복한 사례는 무엇인지까지 당신의 식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치료가 아닌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암을 겪고 계신 분, 걱정이 있으신 분, 가족 중 환자가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암이라는 건 단지 생기고 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 하나하나가 암세포를 폭풍처럼 키우거나 반대로 꺾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 막아주는 음식, 전부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자주 드셨어요? 암세포가 좋아할 만하네요. 이게 그렇게 나쁜 거였어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음식인데 알고 보니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거죠. 어떤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아침에 식빵에 딸기잼 바르고 우유 한 컵 마시고 점심은 국수 한 그릇, 저녁엔 라면에 김치만 먹는다고요. 그걸 매일 반복했대요. 그 식단을 듣자마자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건 암세포의 식사예요. 사실 암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도 암세포는 늘 조금씩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몸의 환경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조용하던 암세포가 갑자기 자라고 뿌리 내리고 때로는 퍼지기까지 하죠.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이 중에 자주 드시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줄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달콤한 설탕입니다. 난 단 거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살펴보면 제일 먼저 사두는 게 과자, 빵, 잼, 사탕, 그리고 제로 음료입니다. 그런데요,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6에서 8배 더 많이 흡수한답니다. 쉽게 말해 설탕은 암세포의 주식이에요. 단 걸 입에 달고 사는 몸은 암세포에게 먹고 자라라 하고 허락하는 셈이죠. 게다가 제로 칼로리 음료라고 안심하셨다면 더 위험해요. 그 속엔 수크랄로스나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데요. 그게 혈당을 급하게 움직이고 장 건강을 무너뜨려요. 겉으론 안 달아 보여도 속은 이미 염증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에어프라이어에 베이컨 돌리는 분들 많죠.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가공육들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음식입니다. 방부제로 쓰이는 질산염, 아질산염이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뀝니다. 특히 대장암, 위암과 관련이 높아요. 소화력 떨어진 중년 이후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이 드실수록 먹기 편해서 더 자주 드시더라고요. 세 번째,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국수, 빵, 과자, 케이크. 맛은 부드럽고 먹긴 편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만들죠.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비상이다 하고 인슐린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게 반복되면 몸 안은 만성염증 상태가 됩니다. 그 염증이 바로 암세포가 좋아하는 따뜻한 온실이에요. 그리고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배는 늘 더부룩하고 몸은 피곤한데 병원 가보면 정상이라는 말만 듣죠. 그러다 어느 날 그동안 키워진 암세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은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게다가 기름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돌려 쓰는 외식 음식에는 산화된 기름이 가득합니다. 이 기름은 몸속 세포를 녹슬게 만들고 장과 간에 독소를 쌓이게 하죠. 면역세포도 지치고 암세포는 더 자라기 쉬워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라면, 냉동식품, 편의점 도시락. 살림하시는 분들 바쁘시고 귀찮을 때 얼마나 손이 가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 음식들에는 염분, 설탕, 첨가물, 정제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우리 몸은 이걸 해독하느라 바빠지고 그 사이 면역력은 떨어지고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요. 장이 비고 유익균은 줄어들고 장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면 암세포에게 틈을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이 5가지 음식들 전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린 너무도 무심코 매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한번 멈춰 보셨으면 해요. 내가 좋아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병들게 만드는 음식은 아닌지. 암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어느 날 갑자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한 건 매일 내 손으로 준비한 그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암이 자라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식사 습관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별로 안 먹어요. 정말 소식하는 편이에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 참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하루 3끼를 한 끼처럼 몰아 드시거나 밤 10시 넘어 야식으로 라면이나 떡을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암세포는요, 우리가 틈 놓은 시간에 몰래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침을 안 먹고 점심에 폭식한다고요? 아침은 거르시고 점심 한 끼에 밥 2공기 드시고 오후엔 또 출출해서 빵 하나, 커피 하나? 저녁도 어차피 집에서 간단하게 먹으니까 괜찮지요? 하시는데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식사 방식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공복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살려면 지금 들어오는 음식 다 저장해 하고 인슐린을 확 분비해 버립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지방이 쌓이고 세포가 손상됩니다. 암세포는 그런 혼란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밥은 빨리 먹는 게 습관이야.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나 어릴 때부터 늘 밥 빨리 먹었어. 식구들이 많아서 안 그러면 못 먹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빨리 먹는 습관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 중 하나입니다.
빨리 먹으면 음식이 덜 씹혀서 소화가 안 되고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도 빠르고 혈당이 더 빠르게 치솟아요. 그 결과 또다시 염증, 그리고 몸속에 남아있던 잔암세포가 깨어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하루 3끼 드시는 것보다 한 끼를 천천히 오랫동안 씹는 게 더 건강하다는 말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 먹다 보니 대충 때우게 돼요. 혼밥 요즘은 누구나 익숙하지만 어르신들에겐 또 다른 위험입니다. 그냥 밥 한 숟갈에 김치만 얹어서 먹어요. 오늘은 귀찮아서 그냥 과일만 먹었어요. 식사를 의무처럼 하게 되면 영양도, 소화도, 면역도 줄줄이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중요한 암 회복기에는 혼자 먹는 밥이라도 정성을 담아 드셔야 해요. 따뜻한 국물 하나, 푹 삶은 야채 몇 가지, 달걀 반 개라도 곁들여서 내 몸을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식사하셔야 내 몸도 반응합니다. 혼자라고 아무렇게나 드시지 마세요. 그 한 끼가 당신 몸의 내일을 만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간식은 입이 심심해서 그래요. 어르신들 중에 가장 흔한 말씀이 밥은 조금 먹는데 자꾸 입이 심심해요. 그래서 간식으로 과자, 떡, 과일, 커피, 유제품 이렇게 끼니보다 강한 간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간식들이 대부분 당이 많고 속을 자극하고 장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식사 사이에 이런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소화기관은 쉬지 못하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그 사이에 암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간식은 하루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되도록 따뜻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삶은 고구마 한 조각, 혹은 바나나 반 개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밥 먹고 바로 누워요. vs 소화될 때까지 걷기. 또 하나 자주 듣는 이야기. 밥만 먹고 나면 피곤해서 바로 눕게 돼요. 당연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졸음이 몰려오거든요. 하지만 이 습관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건 위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며 체지방으로 그대로 저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반면에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은 혈당도 잡고 장도 도와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어요. 어렵게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생각보다 무섭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암세포는 우리가 자는 사이, 우리가 앉아있는 사이, 우리가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지나친 그 틈을 파고듭니다. 몸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암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3끼를 꼭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끼라도 제대로 천천히 따뜻하게 드시는 것. 그게 바로 내 몸에게 살아보자고 손 내미는 일이에요. 밥상 위에서 암을 막는 음식 5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슨 약이 그렇게 좋다더라. 이 차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더라. 암에 관한 얘기엔 늘 과장이 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당신의 밥상이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원에선 항암 다 끝났다 했는데 몸이 안 돌아와요. 어쩐지 더 무기력하고 피로가 계속돼요. 그래서 식사 습관을 물어봤더니 입맛이 없어서 국물만 떠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은 치료를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을 도와줄 진짜 무기는 야채 한 숟갈, 달걀 반 개, 따뜻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암에 좋은 음식 5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 1. 삶은 채소, 야채는 익혀야 내 것이 됩니다.
야채는 좋다고 누구나 알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생야채 샐러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에겐 생야채보다 익힌 채소가 훨씬 흡수율이 좋고 위에 부담도 덜합니다. 특히 암 환자나 고위험군에게 추천하는 조리법은 스팀으로 찌는 것이에요. 삶거나 찌면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지고 파이토케미컬이 살아나며 흡수율이 60에서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 비트, 파프리카, 사과. 이렇게 7가지 채소 과일을 살짝 쪄서 갈아 마시는 방법,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보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씹기 힘드신 분, 치아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딱 좋습니다. 단, 즙만 먹는 건 금물, 껍질과 섬유질까지 몽땅 먹는 방식으로 드셔야 장의 면역도 함께 살아납니다. 이 달걀 삶아서 찜으로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 달걀은 작지만 완전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암치료 중엔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럴 때 삶은 달걀 하나가 훌륭한 보충제가 됩니다. 단, 프라이나 스크램블보다는 삶거나 찐 형태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정란 또는 무항생제 달걀을 고르세요. 저도 실제로 하루 한 알씩 삶은 달걀에 죽염 살짝 찍어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몸에 부담이 없고 든든합니다. 혹시 비리다고 느끼신다면 달걀찜이나 오트밀죽에 풀어 넣어 먹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삼고구마, 달지만 천천히 흡수되는 착한 탄수화물. 암 환자에게 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밥은 줄이고 싶은데 힘은 떨어지는 것.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혈당 식품이고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삶거나 구워 먹는 방법이 간단해서 시니어 식단에 아주 잘 맞는 음식이에요. 단 주의할 점은 너무 큰 고구마는 당이 많으니 중간 이하 크기로 반 조각 정도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해조류 미역국은 생일날만 먹는 게 아닙니다. 암 환자 머리카락을 검사하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몸의 해독 기능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그때 필요한 음식이 바로 미역국이에요. 미역, 다시마, 톳, 김 같은 해조류는 요오드와 후코이단이 풍부해서 몸속 독소를 끌어내고 면역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섭취량을 꼭 조절하시고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시길 권합니다. 하루 한 끼 미역국 한 그릇만 정성스럽게 챙겨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옷 따뜻한 차, 생강, 레몬, 꿀 그리고 마음까지 데워주는 한 잔. 아침마다 라떼나 아이스 커피 드시는 분들, 오늘부터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특히 생강 레몬 꿀차 조합은 몸의 체온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살리는 효과가 큽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몸을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모드로 바꿔줍니다. 찬 음료보다 따뜻한 차, 그리고 당분이 섞인 음료보다 자연 그대로의 맛. 당신의 장과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약은 입으로 먹지만 건강은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3끼를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딱 한 끼 아침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야채는 익혀서, 달걀은 삶아서, 고구마는 반 조각, 미역은 국으로, 차는 따뜻하게. 그렇게 드시는 그 식사가 오늘도 몸속 작은 암세포의 싹을 꺾고 있는 순간입니다. 식단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똑같은 약 먹는데 요즘은 덜 아픈 것 같아요. 전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는데 요즘은 혼자 마트도 갔다 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이 생깁니다. 약이 전부가 아니라 밥상이 정말 몸을 살린다는 것. 오늘은 실제로 식단을 바꾸고 건강에 변화가 생긴 분들 이야기 몇 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라면 대신 죽 끓였을 뿐인데 70대 초반의 김순자 어르신,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데 오래된 위염과 고혈압, 무릎 통증까지 있으셨습니다. 매일 혼자 간단하게 드시던 식사는 컵라면, 김치, 커피 믹스, 그리고 밤엔 떡이나 빵. 입맛이 없어서 그냥 뜨거운 국물로 넘겨요. 이게 식사의 전부였어요. 제가 첫 상담에서 말씀드렸죠? 어르신 하루 한 끼만 바꿔볼까요? 아침만이라도요. 그렇게 시작한 게 야채죽입니다. 당근, 애호박, 감자 조금, 쌀 반 공기, 삶은 달걀 반 개 넣고 간은 죽염으로 살짝만. 처음엔 맛이 없다 하셨지만 3일 지나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어라? 아침에 속이 안 쓰려? 점심에도 밥맛이 좀 돌아요. 2주 뒤 커피를 끊게 됐고 한 달 뒤엔 무릎 통증이 덜해서 버스를 타고 직접 시장까지 다녀오셨어요. 약을 바꾸지 않았고 운동도 시작 안 했지만 식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암 수술 후 회복이 더뎠던 이유는 박영배 어르신 68세. 간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회복 병동에서 퇴원하셨는데 집에 오자마자 기운이 없어져서 다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영양 부족과 체력 저하였습니다. 회복 중엔 고기나 자극적인 건 안 좋다 해서 죽만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없어요. 문제는 그 죽에 단백질이 전혀 없었다는 것. 쌀죽만 드시다 보니 근육이 빠지고 기초 체력이 바닥이 난 겁니다. 제가 조언 드린 건 단순했어요. 달걀 반 개, 두부 한 모, 삶은 고등어 조금. 이걸 하루 두 끼에 나눠 넣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익힌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마시는 한 잔도요. 그렇게 3주가 지나자 병원에서도 놀랐습니다. 혈액 수치가 안정됐고 체중도 다시 1.5kg가 늘었고 무엇보다 잠을 잘 자기 시작했다는 것. 팝상에서 면역이 생긴다는 말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 고기 좋아하던 내가 채소에 눈을 떴다니. 정혜숙 어르신 72세. 전직 요리 강사셨고 요리 솜씨도 수준급이셨어요. 하지만 늘 고기 반찬이 빠지지 않았고 채소는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곤 하셨죠. 고지혈증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냐?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한 어지럼증과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심장 쪽에도 부담이 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죠? 그때부터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셨다네요. 처음엔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한 건 고기를 줄이는 대신 채소를 곁들이자는 거였어요.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채소 샐러드 대신 익힌 브로콜리와 양배추 무침, 반찬 하나 바꾸는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낮아졌고 기름기 많던 피부 트러블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젠 육회보다 삶은 고구마가 더 땡겨요. 그 웃음에서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병원을 가지 않아도 식단 하나 바꾸면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입맛도 안 맞고 손도 많이 가고 무엇보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면 예전 같지 않 내가 요즘 좀 달라졌어로 바뀝니다. 세 끼 중 한 끼만 바꾸세요. 고기 반찬을 채소로, 인스턴트를 따뜻한 죽으로, 커피를 따뜻한 생강차로. 그 변화가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암세포와의 싸움에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겁니다. 음식만으론 부족합니다. 암세포를 꺾는 일상의 힘. 식단은 바꿨어요.
야채도 먹고 달걀도 챙겨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불안할까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식사는 잘 조절하고 있는데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땐 꼭 이 질문을 드립니다. 어르신,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러면 10중 8구는 한숨부터 내쉽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요.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그냥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입니다. 왜냐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이 아니라 암세포가 다시 자라지 않게 만드는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마음, 생활 리듬, 감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누구 때문이야 이 말이 암을 키웁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말해볼까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씻기지 않는 미움이나 분노, 한두 개쯤 있으시죠? 자식한테 받은 서운함, 형제끼리 겪은 재산 다툼, 혹은 젊은 시절 상처 준 사람. 그런 마음, 말로는 잊었어 하시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 몸은 미움을 품고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보내고 이게 쌓이면 면역세포를 약화시킵니다. 즉, 암세포가 다시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반복하는 순간 몸은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방어를 풀어버립니다. 이 말을 오늘부터 버려보세요. 누구 때문이야 대신 나는 나를 지킬 거야. 그 순간부터 암세포는 더 자라기 힘든 땅에 뿌리 내리게 될 겁니다. 그냥 나가서 걸어만 다녀도 돼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나갈 기운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럴 땐 무리하지 마시고 딱 10분만 바깥 공기 쐬며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키우고 통증도 줄여주며 무기력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걷기만 해도 림프순환이 활발해지고 암세포 잔여물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기운이 난다는 느낌을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냥 한 줄만 써도 좋습니다. 요즘은 다이어리를 쓰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지만 저는 항암 노트나 건강 노트를 강력히 권합니다.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아침에 뭐 드셨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감사한 일 한 가지는 뭐였는지만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침 고구마 반 조각, 삶은 달걀, 기분 속이 편안함, 소화 잘됨, 감사한 일 해가 좋아서 기분이 따뜻했다. 이런 짧은 기록이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몸이 받아들이는 거죠. 암은 두려운 병이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몸의 모든 시스템을 위축시킵니다. 숨 쉬는 것도 소화도 회복도 전부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은 면역을 끌어올리고 암세포의 활동을 느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완전히 멈추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봐왔고 그 변화의 시작은 특별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누구 때문이야 라는 말 대신 내가 나를 살린다는 다짐. 매일 10분이라도 바깥 공기 쐬며 걷는 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마음을 달래는 시간. 오늘을 돌아보는 한 줄 노트. 이 모든 게 암세포가 더는 자랄 수 없게 만드는 생활 면역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해오고 계세요.
이제는 몸이 아닌 마음의 회복까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몸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는 순간,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래, 알겠는데?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한두 번 해봐서 안 되던데 또 시작해야 하나?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암을 이기는 건 의사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걸요. 내가 먹는 밥 한 끼, 내가 마시는 물 한 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붙드는 오늘 하루가 결국 내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하루를 살아냈고 자식 키우고 살림 꾸리고 어느새 여기까지 온 우리 아닙니까? 이제는 다른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치료 끝까지 완치까지 그건 나중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한 끼 한 걸음 한 번의 웃음? 그걸 지켜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암은 내 몸속에 생긴 적, 하지만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요. 암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 자라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죠.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 막아주는 음식 모두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매일 건강한 정보 놓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